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하루가 멀다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얼마 전 중국 군함이 필리핀 해안 경비함을 향해 물대포를 쏘자 필리핀은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중국은 필리핀 해안 경비대가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해안 경비함은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숄에 주둔한 필리핀 해병대로 향하던 보급선이었는데 여기에 중국이 물대포를 발사한 것입니다. 필리핀은 즉각 국제법 위반이라고 항의했는데 중국은 단호하게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예로부터 이곳은 중국 난사군도의 일부였다. 필리핀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남중국해는 연간 물동량이 3조 4천억 원 달러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교통로로 미국은 자유항행의 원칙을 적용해 이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물대포 사건이 발생한 스프레틀리 군도는 남중국해에서 가장 분쟁이 심한 곳으로 필리핀을 비롯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브루나이 등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중국은 지난 5월에도 베트남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 중국 해양 관측선인 샹양홍 10호는 남중국해에 위치한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무단으로 진입해 머물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샹양홍 10호는 베트남 측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위치한 벵가드뱅크를 향해 여러 척의 선박의 호위를 받으며 진입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지역에 중국 관측선이 무단으로 침입했으니 베트남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한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의 모든 연구조사 활동은 해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국제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해안 경비대를 출동시켰고 중국도 해안 경비대를 출동시켜 두 나라의 경비대가 해상에서 대치하는 갈등을 빚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U자 형태로 9개의 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제상설재판소마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니 최근 베트남 국민들이 중국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때문에 틈이 벌어지자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베트남 등 6개국의 방위 장비를 무상 공유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의 군에 방위 장비의 무상 공여 등을 실시하는 정부 안보 능력 강화 지원 제도를 통해 베트남, 몽골, 지부티 등 6개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베트남 등 6개국의 방위 장비를 무상 공유하기로 한 방침에 관해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 있는 동지국들의 안보 능력을 높여 해양 진출과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짚었습니다. 일본이 방위 장비를 무상 공유하겠다고 한 국가들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다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외에 중국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부티는 홍해에 인접한 동아프리카 국가인데 일본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 자위대의 거점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나라들에게 소형 경비정과 레이더, 소형 드론, 무전기 등 통신 기자재 등의 공여를 검토할 계획인데요. 베트남 역시 시도 때도 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10위의 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을 러시아 장비에 의존해 왔습니다. 2014년 베트남의 러시아 무기 수입액은 약 1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그동안 구매해 오던 러시아제 무기들을 구매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도입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으로 인해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계속 구매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러시아의 주요 은행이 스위프트 결제 네트워크에서 배제되면서 베트남이 러시아 장비를 구매하기 쉽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던 미국과 베트남은 현재 미국이 베트남의 무기 수출을 허용하고 베트남의 전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돕고 있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중국 제재를 위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 2016년 5월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심지어 베트남에 군사 장비를 판매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해밀턴급 경비함과 무인 정찰기 스캔 이글, 훈련기 T6 텍산 등을 베트남에 판매한 것입니다.
작년 말 판민진 베트남 총리는 방위 장비의 공급망이 다각화될 것이라 발언해 베트남이 러시아 이외의 나라들에게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방산 수출 부활을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일본이 베트남의 무상으로 무기를 지원해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베트남은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거나 공동 개발을 하자며 적극 밀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방산 무기 체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에 반해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에 수출되어 입소문이 난 K9 자주포 등 한국 방산 무기의 인기가 크게 높아진 것도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 방산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 짧은 출고 기간 등 세계가 눈여겨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평화 수호국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호주 시드니 대학교 미국 연구센터의 피터 리톰 코번 연구원은 워운더락스 기곡을 해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지칭하며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의 K2 전차 6대를 납기일보다 훨씬 빨리 조기 납품, 로켓 배송한 사례는 한국 방산의 실력을 입증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당초 납기일은 오는 9월이었지만 2개월 이상 조기 납품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K2 전차 5대를 3개월 앞당겨 조기 납품했는데, 통상 방산 무기 시장에서 이처럼 신속 배송을 하는 사례는 많지 않아 한국에 맡기면 틀림없다. K방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방산 강국들도 정치상의 이유나 인력상의 이유로 무기 납품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십 년까지 미루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6월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과 베트남의 비즈니스 포럼 업무협약 체결식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선이 쏠렸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 중에서 베트남이 강하게 수입을 원하는 품목은 K9 자주포와 수리온입니다. 지난 3월 방한한 판반장 베트남 국방장관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직접 찾아 직접 한국 육군에 실전 배치된 K9 자주포를 살펴봤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노후화된 군용 헬기 교체 작업을 진행 중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도 수출 물망에 올라 있는데요. 수리온은 한국의 기술로 개발한 기동 헬기로 그동안 한국군이 10여 종의 파생 모델을 개발해 수송뿐 아니라 경찰, 소방, 산림, 해경 등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헬기 시장 강자였던 러시아가 전쟁으로 주춤한 사이 한국산 수리온이 비상할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베트남은 세계 20대 무기 수입국으로 연간 무기 수입 예산만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더구나 앞으로 5에서 7년간 2조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신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과연 어떤 방위산업체가 베트남에 진출할지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는데요. 일본은 베트남의 소형 드론이나 경비정 정도를 무상 공유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지금 한국은 베트남군 무기 다각화에 발맞추어 또 한 번 K방산이 축포를 터뜨리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